특히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 확인해 볼까요? 주제는 자신의 의견이 투입된 논설문이에요. 내 의견, 즉 녹음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의 의견이 좀 반영된 논설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투입된 논설문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의견, 생각이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한다기보다는 화자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녹음을 들어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문장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주제를 맨 처음 딱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작은 세부적인 느낌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투입된 논설문 같은 경우도요, 녹음에서 그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맨 처음 딱 언급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요 쭉쭉쭉 밑에서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설문 같은 경우는요, 어디를 집중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맨 첫 문장을 좀 주의 깊게 드러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한 번 더 딱 찝어주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녹음을 들을 때 앞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계속 접근을 해볼게요. 또 볼게요. 당연히 우리 보기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죠? 녹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미리 제시되고 있는 보기를 반드시 먼저 확실하게 파악해라. 그래야지 어떤 느낌의 녹음이 나올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보기 파악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요, 반 이상은 접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논설문 패턴은 어떤 질문의 유형을 가지는지 한번 질문 유형 살펴볼게요.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面试前, 면접 전에 我们要注意什么? 우리들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래서 면접 전에 이 화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도 한번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批评别人时要注意什么? 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비평, 즉 비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 화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화자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녹음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요, 잘 드러내야 된다는 거, 보기를 미리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녹음에서 앞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드러낸다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주제를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요, 우리 한번 시험에 나왔던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보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듣기 3부분 이렇게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는요, 녹음은 하나지만 문제가 2개이기 때문에요, 8개의 보기를 빨리 확인하고 녹음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개, 총 8개 보기 확인해 볼게요. 1번, 很不错, 不错, 뿌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 아니죠? 不错는 좋다는 뜻이죠? 매우 괜찮다. B, 很浪漫, 매우 낭만적이다. C, 不顺利, 순조롭지 않다. D, 不重视, 공식적, 정식적이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2번도 들어가 볼게요. A, 讲笑话, 웃은 이야기를 하다. B, 讲故事, 이야기를 하다. C, 弹钢琴, 피아노를 치다. 4급에서 정말 잘 나오는 또 어휘고요. 그 다음 D, 看杂志, 잡지를 보다. 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8개 보기를 확인했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들리는 어휘가 그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문장을 들어볼 텐데요. 녹음 들을 때에는요, 반드시 앞, 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드러낸다는 거 또 기억해 주세요. 들어볼게요. 例题1到2，第1到2题是根据下面一段话。这次的讨论活动办得很不错，讨论的问题很吸引人，大家都很感兴趣，尤其是王老师的那个小故事，让讨论变得更有意思了。我想，
如果我们下次再举办这样的活动，一定会有更多同学报名参加。一、说话人认为这次活动怎么样？二、王老师在活动中做了什么？볼게요. 녹음 제일 처음 부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这次的讨论活动办得很不错. 뭐라고 하죠? 이번 토론 활동은요, 办的 그 개최, 진행된 정도가 很不错, 굉장히 不错, 괜찮았대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서 그대로 중복되는 거 있죠, 뭐요? 很不错가 있죠, 지금. 그쵸? 그러면 아마 1번에 대한 정답은 A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번 보면요. 갑자기 이제 왕老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老师的那个小故事, 왕 선생님의 저 小故事, 그 이야기는 랑 시켰대요. 토론을 시켰대요. 어떻게? 껑 요이스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대요. 왕 선생님이 아마 이런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요. 이 토론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나 봐요. 이러면서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쵸? 질문 확인해 볼게요. 1번. 说话人认为这次活动怎么样?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번 활동은 어떠합니까? 말하는 사람 이번 활동 어떻다고 얘기했죠? 토론 활동은요, 很不错, 굉장히 재미있었다,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1번에 대한 정답을 A로 쉽게 뽑아낼 수 있었고요. 2번 질문 볼게요. 왕老师在活动中, 왕 선생님은 이런 행사에서 做了什么? 무엇을 했어요? 우리 무엇을 했죠? 왕 선생님이요? 王老师的那个小故事, 왕 선생님의 그 이야기는 토론을 更有意思,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왕 선생님은 토론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 말했다. 무엇을? 故事,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답은 B가 되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 중복되는 단어예요. 1번에 很不错, 2번에 故事, 다 지금 녹음에서 언급됐던 그대로 지금 나왔던 어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예제 3, 4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어떤 문제길래 이게 좀 어려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번, 4번 보기 빨리 확인해 볼게요. A. 不能吃鱼 생선을 먹을 수 없습니다. B. 不能喝果汁 과일 주스 마시지 못합니다. C. 饭后要散步 밥 먹은 후에는요 산책을 해야 합니다. D. 不能吃辣的 매운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선 못 먹는다, 과일 주스 못 먹는다, 산책해라, 매운 건 못 먹는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4번도 보기 확인해 볼게요. 비에 吃早饭 아침밥을 먹을 수 없다, 먹지 말아라. B. 多吃水果 과일 많이 먹어라. C. 要有好心情 뭐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D. 不能戴手表 시계를 차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네요. 그쵸? 4개 해서 총 8개 보기를 확인했고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든 중복되는 어휘가 있으면 정답으로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한 번도 들리지 않은 어휘는요, 속어 작업하면서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 한번 녹음 들어볼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例题3到4，第3到4题是根据下面一段话：明天检查身体，体检前12小时内不吃东西就可以，不用现在就限制进食。今天晚饭可以少吃一些，别吃太辣、太咸的，不要喝酒。明天早上别吃饭，别喝水。我们明天8点
准时在公司门口集合。3. 体检前一天晚上要注意什么？4. 关于体检当天，下列哪个正确？네, 여러분 녹음 들어보셨죠?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가장 첫 부분, 녹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첫 부분을 먼저 잘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쵸?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明天 시간이네요. 내일은 检查身体 신체 검사 날이래요. 아, 내일이 신체 검사구나.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죠? 体检前 신체 검사 전에 신체 검사 전 언제죠? 12小时 12시간 내에는요. 不吃东西 뭐라고 하죠 지금요? 不吃东西 물건이래요. 东西 뭐죠? 여기선 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먹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게 거의 괜찮겠대요. 네, 그래서 신체 검사 전 12시간 내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게 괜찮다,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중간에 또 이제 두 번째도 끝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죠? 시간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今天晚饭 오늘 저녁밥은 可以少吃一些 조금 적게 먹는 게 좋겠고요. 别吃太辣 너무 매운 거 먹지 말고 太咸的 너무 짠 것도 먹지 말고 不要喝酒 술은 마시면 안 된대요. 오늘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체 검사 하루 전날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신체 검사 하루 전날은요. 적게 먹고 매운 것, 짠 것, 술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요. 明天早上 明天早上이면은 언제죠? 신체 검사 아침이네요. 신체 검사 하는 날 아침에는요. 别吃饭 밥 먹지 말고요. 别喝水 물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금지해야 될 상황들을 말하고 있네요. 3번 질문 확인해 볼게요. 体检前 신체 검사 전에 一天 하루 즉 신체 검사 하루 전晚上 하루 전 저녁에는 注意什么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체 검사 하루 전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녹음에서 今天 오늘 晚饭 오늘 저녁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쵸? 한 두 번째 줄에 아까 있었는데, 그쵸? 신체 검사 하루 전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오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뭐라 그랬죠? 오늘은 적게 먹고 매운 것, 너무 짠 것 먹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3번에 해당하는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생선 먹지 말아라, 과일 주스 마시지 말아라, 산책해라, 매운 것을 먹지 말아라. 정답은요? D. 그쵸? 别吃太辣的 너무 매운 것 먹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녹음에서. 그쵸 여러분? 정답은 D. 라라는 지금 단어가 역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또 선택할 수 있었던 정답이었고요. 4번도 확인해 볼게요. 关于 관하여 体检 신체 검사 当天 당일에 哪个证据 어떤 게 정확한가? 신체 검사 당일에는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묻는 문제였거든요. 신체 검사 당일에 우리 특히 아침에 밥 먹고 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녹음 듣고 보기 볼까요? A. 别吃早饭 신체 검사 당일에 아침밥 먹지 말아라. 정답 맞죠? 그쵸? 밥과 물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A고요. 과일 많이 먹어. 좋은 마음을 가져. 시계 차지 마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답은 4번에 대한 정답은 바로 A가 정답이었어요. 됐죠, 여러분? 시험에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 녹음에 들렸던 어휘가 완전히 막
다르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녹음에 들렸던 어휘가 그대로 정답일 가능성은 너무너무너무 크고 거의 70, 80% 이상이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하시고요. 녹음을 확인해 나가신다면요. 어렵지 않게 정답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 아시겠죠? 문제들은요, 역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 각색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시험에 거의 근접한, 그냥 똑같은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보기 4개가 아니죠. 2개니까 보기 8개를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완벽하게 확인한 후에 녹음을 드러내는 연습, 녹음에서 나오는 어휘가 정답으로 그대로 나올 가능성 크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듣기 능력 노력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볼게요.